오늘 하루 정치권 주요 이슈를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김영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제목이 이동영의 촉이었는데 오늘은 김용민의 촉으로 바꿨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출연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게 핵심이지만 또 표현이 또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처음에 황교익 사퇴론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의 경기 관광공사 내정 논란이 좀 거셉니다. 네.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김용민 평론가께서는 SNS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히 밝히시긴 했습니다. 네네. 황교익 사퇴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아니 뭐 황교익 씨를 제가 뭐 알긴 합니다만은 뭐 그분이 적임자가 아니면 반대하죠. 경기 관광공사도 매우 중요한 공직이고요. 공기업 사장이긴 하지만 뭐 공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2018년 12월에 경기 관광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취지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기업에 들어와서 민간 특유의 그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제 민간에서 또 개혁지향적인 인물들이 이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들어오면은 특혜 논란, 보은 논란 이런 것들이 자주 일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그분들이 안 들어오면은 관피하라고 해서 관료 출신들이 그 자리에 앉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민간 전문가보다는 관피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하나만한 효율성은 없고 구태의연한 그런 공직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보훈 논란이 일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그런 저항은 없는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황교익 씨가 뭐 무관한 인물도 아니고 말이죠. 앞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지사가 음식문화 전문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광의 절반은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전문가에게도 한번 맡겨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반대할 명분을 찾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먼저 그 평론가께 개인의 입장을 SNS에 올리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민감한 쟁점인데 찬반 양쪽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런 논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김용민 평론가께서는 SNS에 좀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듣는 청취자께서는 김용민 평론가의 뭐 전문성이야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전문성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나름의 입장을 갖고 있구나 정도의 정보를 전달드리는 걸 전제로 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가 없다라고 선을 걷습니다. 근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경기도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캠프에서는 좀 이 논란을 비껴가려는 하나의 출구 전략을 택한 거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뭐 황교익 씨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진 사퇴론을 일축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토론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황교익 씨를 음식문화 전문가라고 이야기했고 보은 인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황교익 씨한테 은혜를 입은 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경기도의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 못할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황교익 씨를 중도 하차시킬 뜻이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는 이 상황이 향후에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집권했을 때 자신의 반대편에 선 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인사를 보은 인사니 특혜 인사니 하면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서 특혜는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뜻을 머리에 두고 황교익 인사를 들여다본다면은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의 캠프의 정무특보단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도의회에서 황 씨 내정에 반대 의견을 내면 이 지사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서 실제로 도의회의 결정에 좀 일임한 것이다라는 분석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입니다. 90%가 넘어요.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수긍하겠지만은 대체로는 황교익 씨 임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또 저는
짐작하게 됩니다. 예, 김용민 평론가께서는 도의회에서도 황교익 씨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을 것이다. 네, 국민의힘이 그 경기도 의회에서 그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 못할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황교익 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와중에 당내 민주당 내 친문 그룹이라 불리는 민주주의 4.0 소속의 홍영표, 김종민 의원 등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위험하다. 그래서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 측에서는 선관위 주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로 이제 응수를 했는데요. 네. 뭐 정책에 대한 토론이야 늘 좋지만 문제는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네. 경선 중에 그것도 후보 간의 토론도 아닌 친문 의원들이 정책 검증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주의 4.0 소속의 이른바 친문재인 대통령 성향의 의원들로 봐야 되겠죠. 21명이 자기 이름을 밝혔는데 그중에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두 가지 정도 저는 주목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소득 반대 의견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 21명 성명이 나왔을 땐 즉각 이낙연 정세균 후보 쪽에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두 후보 쪽과 민주주의 4.0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년짜리 정치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5년짜리 정치가 뭐겠습니까?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입니다. 사실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의 힘을 빼자. 앞으로 대통령의 힘을 빼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대신에 국무위원 즉 장관 중심으로 국무를 운영하도록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일면 이 방향이 맞는 듯 보이지만은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을 지향하는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닌지 이 지사 쪽은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뭐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명시적인 지지나 반대는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와 척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입장 표명을 피한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중에 왜 지금일까라는 부분이죠.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한 것들은 실제로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네. 뭐 경선 국면에서 계속 그런 논의를 했는데 왜 지금 캠프 대 캠프와의 정책 토론이 아니라 네.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예전부터 친문 그룹의 의원들이 속해 있었던 곳이라고 명명되어 왔던 그룹에서 정책 토론을 왜 지금 제안했을까라는 부분이죠. 경선에 개입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국면에서 그런 입장이 나온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예. 일단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결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렇다고 또 노골적으로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반대한다라고 하기에는 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토론이라는 방식으로 경선에 개입하는 전략을 썼을 것이다라는 판단, 평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문재인 대통령 성향의 의원들이 주류라고 했죠. 다음 정부에서는 홀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로 만약에 경선판이 계속해서 이 지사 우위 구도를 이어가게 된다면은 정권이 교체되는 것 아닌가 아마 그들은 또 마음에 그런 짐작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관련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로서는 체면이 조금 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강점은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토론을 열어서 경선 흥행도 이렇게 어떤 궤도 위에 올려놓고요. 또 그러면서 또 후보들이 보다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 개발도 하고 또한 상대에 비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도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훨씬 달라진 국민의힘의 면모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당원 당규를 들어가지고 뭐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윤 총장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다 보니까 당대표로서도 막연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뜻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대선 토론의 무산도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또 다른 뉴스가 이 뉴스를 덮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뭐 발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정리 발언이라고 하죠. 이 정리 발언을 두고 지금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 전 총장과의 갈등이 정리됐다는 거다. 네. 근데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 토론회를 거치면서 윤 전 총장이 정리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다. 네. 다들 뭐 주어와 목적어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김평론가께서 보시기엔 일단은 뭐 진위 여부를 좀 떠나서 이 네. 토론, 이 논쟁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지금 원희룡 전 지사의 입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나 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에 당 경선을 이 말하자면 심판역을 맡고 있는 당 대표가 특정 후보는 곧 아웃될 것이다. 진짜 이런 발언을 했다면은 공정선거 관리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대한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 어젯밤 늦게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은 맥락상 이준석 대표 말이 맞아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낙마 예측, 그것보다는 뭐 당내의 이런저런 분란 또 이런저런 갈등들이 곧 봉합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또 원희룡 전 지사의 입장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낙마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다. 논리적 흐름이 있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후 15분 뒤까지 어떻게든 전문을 밝혀라. 대화한 내용 전문을 밝혀라. 지금 그런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대꾸를 할지 상당히 또 주목되는데요. 모든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본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만 보면은 이 대표 말에 무게가 실려요. 그런데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다 공개해야 한다. 녹취 내용을. 그게 또 원 지사의 요구인데 그게 또 그래서 공개가 돼가지고 봤을 때 이 다른 맥락이 읽힌다면은 원 지사의 또 발언이 무게를 싣게 되겠죠. 이게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심각한 일이다. 라고 하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통화 녹음 파일을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녹취를 푸는 방식으로 해서 공개를 했고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전문을 공개해라. 오늘 6시까지 공개를 해라. 라는 방식인데 결국 최초의 대화 내용 공개는 원희룡 전 지사가 네. 당대표와의 뭐 이게 사적일 수도 있고 물론 공적이지는 않겠죠. 이게 뭐 1대1의 대화 내용이니까. 네네. 이것을 먼저 공개하면서 쟁점이 좀 커졌는데 네. 일단 왜 공개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당 경선을 책임져야 될 심판 역할을 할 사람의 편향성이 있다라는 네. 거지만 원희룡 전 지사도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개의 노림수 같은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원희룡 전 지사의 지금 행보는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이익과 맞아떨어지죠. 예. 일단 뭐 6시까지 이준석 대표 입장을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지율이 저조하더라도 당 대선 후보의 요청이라면은 당 대표로서는 심판으로서는 합당한 대꾸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꾸조차 안 한다면은 어제 다 해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결국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 발언을 오해했고 또 의도된 오해였다면은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알면서도 문제를 키운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욕망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파다한 소문은 원희룡 지사가 뭐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 대선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차기 당대표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차기 당대표를 노린 승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그러한 방식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 대선 후보가 되고 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중도에 사퇴한다면 혹은 뭐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어차피 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결국 당대표이기 때문에
원희룡 전 지사의 요구인 녹취록 전부 공개가 네.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부 공개된 이후에 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사인 간의 대화가 일방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또 검증하고 또 추가 검증해야 되는 이 현실 자체가 상당히 좀 비루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그 공론회장으로 이 문제를 가져왔을 때는 그래도 원희룡 지사로서는 이거는 묵고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혹스럽지만 어쨌든 이런 질문이 왔다면 여기에 또 성실하게 그 대답할 그런 또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벼이 넘기는 쪽이 뭔가 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 이어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성토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지금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사실상 무산이 됐지요. 윤석열 전 총장 입당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 후보로서 당인으로서 협력하는 자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여기에 또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토론, 야심차게 준비한 토론 계획이 모두 무산됐고 또한 당 선거관리위원장 본인이 이제 서병수 의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또 좀 여러 후보들에 의해서 또 비토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가는 정말 식물 대표가 되는 것 아닌가. 어마어마한 그런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30대 대표가 됐는데 제1야당 대표로서 소실했는데 식물 대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지금 첫 번째 이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느냐. 네. 그러니까 리더십의 또 다른 행방을 가를 만한 일인데요. 내용 하나 듣고 오시죠. 예. 이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은 토론회 무산 소식을 듣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 밖에는 대안이 없다. 참고 건뎌라라고 했다고 물론 이게 직접 녹음된 건 아닙니다. 네네. 이런 대화가 나왔다라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에서는 꽤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토론회 무산의 책임을 누구가 져야 되는지에 대한 공방 이후에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건 전략된 행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최근까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나왔던 것만은 그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본인도 이제 토론을 회피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어떻게든 정치적 고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SOS를 친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됐는데 상당히 좀 자세를 몸을 많이 낮췄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찬에서 윤석열을 위해 파이팅 이렇게 발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밀월 관계, 협력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제 라디오 방송 나가서 윤석열 최재형은 아마추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기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뭔가 좀 비토한다는 혹은 디스한다는 시체말로 디스한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마는 실상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윤석열 전 총장. 러브콜을 보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와중에 또 몸낮춰서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도움을 구한 게 맞다면은 당분간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협력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결국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가 상당히 또 미묘하지 않습니까? 갈등 관계라고 봐도 될 텐데 직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 배후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는 것 아닌가. 두 사람이 뭔가 협력하면서
이렇게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았는데 뭔가 좀 갈아탄 듯한 느낌도 받고요. 그러나 언제든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그런 바람과 또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면은 또 역시 뭐 그동안 많이 봐왔던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또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차기 후보로 낙점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보도는 좀 헷갈리는. 보도는 없지만 사실 그분의 그동안에 정치해왔던 행보를 보면은 추측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추측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까지 김용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